책표 112쪽 그만해. 찬홍아, 네. 너도 저렇게 돼. 채점 해와. 네. 정말로 할 때. 네, 알았습니다. 알았지? 네. 어. 채점을 했다고요? 다 풀었는데 채점을. 차지금 한 페이지 남았어 채점. 자, 112쪽에 보시면 태양계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따라해. 수, 금. 112쪽 선우야. 112쪽. 숫자를 몰라? 소금지와 목도천에. 따라해. 소금지와 목도천에. 소금지와 목도천에. 소금지와 목도천에. 자,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그 외에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소금지와 목도천해가 행성이지. 행성. 뭐라고? 행성. 행성. 그 다음에 외소행성이라는 게 있네. 그제? 외소해. 나처럼. 미안해. 자, 외소해. 외소해. 외소한 행성. 오케이? 해성. 해성. 뭐라고? 행성. 해성. 해성 뭐야? 해성. 해성. 본 적 없어? 헨리 해성. 네, 있죠. 뭐 그런 거 있어. 꼬리 달리고 뭐 그런 거 있어. 꼬리 달리는 거. 꼬리가 달렸어. 꼬리가 달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기 태양이 있어. 누가 있다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줄이 이렇게 공전하는 건 맞아. 행성들처럼. 그런데 어떻게 얘가 공전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다. 근데 걔네 주성분이 뭐 드라이아이스 뭐 얼음 뭐 이딴 애들 돼 있거든. 그 걔네들 이렇게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될까? 녹아버리겠지. 녹은데 얘가 이제 막 팍 하면서 태양풍이라는 걸 쏘거든. 뭘 쏜다고? 태양풍. 태양풍 쏘니까 막 머리 팍 뒤로 휘날릴 거 아니야. 그지? 얘네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녹아버린 애들이 태양의 정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날리겠지. 이게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꼬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얘가? 네. 근데 태양에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 태양의 무조건 정 반대로 날아가겠지. 그지? 근데 꼬리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더 길어지겠죠. 오, 이렇게. 그럼 태양에 제일 가까운 지점에 갈 때가 제일 길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린 꼬리의 길이만 비교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아, 태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그지? 꼬리의 길이 가장 길 때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런 것들은 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올 때는 이제 녹아버려갖고 이제 바깥쪽으로 쏠려 나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 얘는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멀리 갔을 때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다시 이렇게 뚱뚱해질 수도 있는 거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는 애요. 알겠습니까? 뭐 헨리 해성이 뭐 70몇 년인가? 뭐 그래 주기가. 됐니? 그런 걸 우린 해성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해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성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만 확실하게 기억해보면 될까? 꼬리. 꼬리의 방향은? 태양의 무조건 반대 방향. 알겠습니까? 여기다 좀 적어놔. 해성에다가. 오른쪽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오른쪽 플러스 강의 보면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이라고 해갖고 해성이라고 써져 있어.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 천체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적어놓으라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길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뭐라 적을까? 꼬리의 방향은 항상? 그렇지. 태양의 반대 방향.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길어진다. 꼬리의 방향은 항상 태양과 반대 방향.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거기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얘가 중요해. 수금지와 목도천해. 따라하세요. 수금지와 목도천해. 수금지와 목도천해. 수금지와 목도천해. 자, 요 친구도 이제 중요한데 총 8개 있대. 몇 개? 8개. 그 중에 지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 수금지와 목도천의 공전 방향이 싹 다 지구하고 똑같아.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이야. 어디에서 어디라고? 서에서 동이야. 돌릴 때 무슨 방향으로 돌리라 그랬어? 시계 반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모르지.
아니 시계가 이렇게 되니까 왼쪽 아니야? 시계 반대 방향. 왼쪽과 오른쪽 아니라고. 반대 방향이요. 시계 반대 방향. 그냥 반대 방향 아니라고. 네. 시계 반대 방향. 선우보다 못하면 되겠어. 이거 속상한 일이잖아. 너무 속상해요. 그치 선우야? 네. 자, 그리고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특징 나와 있죠? 일단 눈으로 쫙 봐봐. 수성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이쁘죠? 금성 요렇게 생겼어요. 지군 알죠? 화성 요렇게 생겼어요. 목성 요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스캔하세요. 토성 요렇게 생겼어. 천왕성 요렇게 생겼고 해왕성 요렇게 생겼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얘네들의 그림을 가르쳐주고 이 자식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본다. 근데 학교 시험지는 칼라다 흑백이다. 흑백. 그럼 우리가 칼라로 인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수성 먼저 갈게. 수성 어떤 특징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 수성은요 달처럼 생겼어. 누구처럼 생겼다고? 달처럼 생겼어. 운석 구덩이가 많이 보여. 왜? 수성에는 뭐가 없어? 대기가 없어. 야 우리 지역이를 이렇게 지역이 모양으로 모래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치자고. 그거 계속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지. 왜 없어져?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깎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수성에는 그러한 바람이 부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리니까 걔네들은 풍화 침식 작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수성에 가서 지역이가 나는 왕이다 라고 글씨를 써놨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이 지나도 그 글씨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해보고 싶다. 풍화 침식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도 운석 구덩이가 있었다고. 운석 구덩이를 우린 크레이터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크레이터. 뭐라고?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지구도 운석 구덩이가 있었어. 있었는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갖고 사라진 거지만,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어때? 안 없어져. 가까운 달에만 가더라도 어때? 그 달에다가 뭐 써놔. 뭐 지역이랑 누구랑 사귄다 뭐 이렇게 해서 제니랑 사귄다. 네? 제니 싫어해? 아니요. 그거 안 없어진다고. 최고죠. 100년 지나도 안 없어진다고. 수성 운석 구덩이를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특징으로 기억하라고? 운석 구덩이. 자,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다. 대기가 있어 없어? 없어.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어떻다? 매우 크다. 대기가 어느 정도 약간 보온 역할을 해줘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보온 역할을 해준다고. 보온. 보온병. 하지마. 알겠습니까? 보온병 역할을 해주는데 달에는 수성에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남아있어. 달과 비슷한 모습이고 대기가 물이 없어갖고 풍화, 부서지는 현상 저거. 침식, 깎이는 현상 저거. 자, 풍화 뭐라고요? 부서지는 현상. 침식은? 깎이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징 싹 다 외우세요. 이따 질문할 거예요. 대답 못하면 집에 안 보내요. 됐나요? 자, 금성 갈게요.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지구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가로 열고 적어. 샛별. 네? 샛별. 어이요. 시옷. 밑에 시옷이요. 아이. 샛별. 금성을 다른 말로 샛별이라 그래. 잘 보여. 초저녁에 잘 보이고요. 새벽녘에만 보여요. 초저녁 아니면 새벽녘에만 보이는 애야.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그때밖에 안 보여요. 한밤중에 절대 못 봐. 네, 한밤중에 제가 밤 11시에 금성을 봤어요. 개뻥이야. 절대 볼 수 없어요. 오케이? 다른 별들 뜨기 전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금성이야.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아.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은 상태에서 햇빛의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져. 그러니까 반사를 잘하니까 빛나게 보이는 거지. 빛의 반사? 이해 가셨어? 자, 그게 금성이야. 자, 기압이 높고요. 기압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지구에서 공기 중에서 1기압을 받거든요. 몇 기압 받는다고? 1기압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물 깊이 10m 깊이로 들어가면 수압을 느낄 거 아니야.
그게 딱 일기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10m 높이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2기압을 맞는 거야. 대기압 1기압에다가 수압에 해당되는 거 1기압. 근데 금성은 한 95기압 정도 돼.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응. 자, 표면 온도가 470도로 매우 높다. 꽤 뜨겁네요. 그죠? 응. 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역할을 해주거든요. 무슨 효과? 온실 효과. 아까 저 대기가 보온 역할을 해준다 그랬지? 그 보온 역할이 온실 효과야. 그러니까 약간만, 살짝만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행성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통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와. 뭐로 들어온다고?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오는데 지구가 데펴지지. 네. 데펴지면 얘 계속 데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얘는 계속 뜨거워지면 안 되겠지, 그치? 얘도 이제 다시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열을. 내보낼 때는 얘는 무슨 형태로 내보내느냐?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 뭐로 내보낸다고? 적외선. 달러. 근데 요 대기 중에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메테인 가스라든가 또는 수증기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기체들을 온실기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온실기체는 가시광선을 안 좋아해. 근데 누군 좋아해? 적외선을 좋아해. 적외선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지네들이 먹고 다시 지구를 내보내.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열을 잠깐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그러니까 보온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여기 이산화탄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금성에는 이산화탄소 개 많어.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지. 어마어마하니까 걔네 표면 온도가 몇 도래? 470도래. 아이씨, 보온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되십니까? 됐나요? 표면에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 두세요. 지구가 깨어 액체 상태의 물이 이루어진 바다가 있어 푸르게 보이고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한 개의 위성 달이 있어요. 알 수 있죠? 자, 화성 갈게요. 극지방에서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 별표. 화성 하면은 극관이야. 뭐 하면? 극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의 북극 남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화성 그림 봐봐. 북극 남극처럼 그 부분이 하얗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게 극관이야. 됐나요? 그런데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요 라고 나와있지? 계절 변화 나타나지 뭐 우리가 가봤어? 근데 극관의 크기가 변해. 극관의 크기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넓어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좁아지더라 이거지. 그럼 무슨 소리야? 여름에는 녹아서 작아지는 거고 겨울에는 얼어서 커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계절 변화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알겠어? 거기다 적어놔 빨리. 뭐라고 적어? 계절 변화가 있다. 옆에다가 극관의 크기 변화. 됐나요? 자, 대기는 매우 희박하여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금성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었지? 화성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금성은 개 많고 화성은 조금밖에 없어. 이해 가셨어? 그래서 화성의 표면 온도는 금성처럼 그렇게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또 화성 빨갛죠? 거기 토양이 산화철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산화철이라는 거 여러분들 철 녹으면 무슨 색이야? 약간 붉으스름한 색으로 바뀌지. 그것 때문에 그게 산화철이야. 그런 애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 거대한 화산이 이름이 올림푸스산이야. 들어본 거 같지? 올림푸스요? 올림푸스산. 못 들어봤어?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 거기서 나오는 그 올림푸스산. 그거요. 자, 목성 갈게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다. 지구의 몇 배? 11배요. 11배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게 길이 입장에서 반지름 입장에서 11배거든. 그럼 부피면 세제곱해야지. 그럼 10배만 해도 세제곱하면 얼마야? 1000배지. 지구보다 1000배 정도 더 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가로줄무늬 잘 나와. 가로줄무늬. 그 가로줄무늬 왼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왜 이럴까? 자전 속도가 개 빨라서 그래. 니네 팽이 돌려봤지? 팽이 이렇게 라인 이렇게 거져 있는 거 이렇게 팽이 싹 돌리면 라인이 싹 보여 안 보여? 얘가 빨리 도니까 그 라인이 보이는 거잖아. 그거야. 목선이 빨리 돌면서 그 줄무늬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8시간.
지구는 24시간인데. 근데 지구보다 부피가 1000배 이상 큰 애가 8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지. 그거 엄청 빠른 거지. 낮이 4시간, 밤이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난 기억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대기가 있는 행성은 거기 행성이 서 있을 때 우주가 부위. 목성은 기체로 돼 있어갖고 서 있을 수가 없어. 예? 기체로 돼 있다고 목성은. 아 그럼 좀 떠나요. 기체로 돼 있어. 기체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럼 푹 빠지나요? 볼까요? 그치? 빠져요.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착륙을 못하지.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암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착륙이 가능해. 근데 그 뒤에 있는 목토 천에는 기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착륙을 할 수가 없어. 됐나요? 그 다음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붉은 점 뭐라고 한대요? 대적점 별표 잘 나와. 이 소용돌이가 결국 뭐 뜻하냐면 지구에서도 태풍이 올라오지. 이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태풍. 근데 재밌는 거는 지구가 여기 보이는 대적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에서 보이죠? 지구가 이 대적점보다 작아요. 네. 점보다요? 요 대적점보다 작아요. 지구에 1000배 이상 큰 애인데 뭐 당연한 결과죠. 희미한 고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고리 있어. 고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어이? 그리고 수많은 위성이 있다.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 오, 지구처럼 오로라가 관측되네. 됐나요? 오르라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행성의 특징은 그냥 싸그리 다 외워야 돼. 선생님 별표 친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자, 토성 갈게요. 토성.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로 크고요. 밀도가 가장 작다. 밀도가 가장 작은데 밀도가 0.7 정도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0.7. 물의 밀도가 1이야. 밀도가 뭐예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 밀도가 작으면 위로 떠올라. 그걸 밀도라고 하거든? 그러면 물에다가 토성을 넣으면 떠. 오? 얘가? 그 정도로 가벼워요. 물러보고 싶어. 그 다음에 주로 수소 헬륨을 이루어졌고 표면에 적도와 나른한 가로줄눈이 보이죠. 아까 이제 목성처럼 그죠?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졌고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그래. 암석 조각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 요게 좀 중요하지. 요걸로 우리는 토성을 찾아낼 거야. 알겠니? 그리고 수많은 위성이 있어 해서 타이탄 들어봤죠? 유일하게 타이탄이라는 위성,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 같은 애잖아. 얘는 타이탄도 커. 그래서 중력이 커. 그래서 얘는 대기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대기도 가지고 있는 위성이야. 중력이 제법 크기 때문에. 자, 천왕성 볼게요. 주로 수소화로 구성되어 있고 헬륨과 그다음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록색으로 보인대요.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니네 시험에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청록색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그냥 외워. 청록색으로 되어 있다. 자전축이 공전궤도문과 나란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있죠. 이게 재밌는 거야. 자, 보통은 태양이 있다라고 친다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자전축이 태양을 도는 그 공전 궤도 면이 있을 거 아니야. 면. 그 면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보통 다른 애들은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길어져 있거든. 근데 천왕성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희한하지? 이렇게 쳐 돌면서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거야. 얘만 이렇게 독특하게. 천왕성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에서 선우 같은 애 찍은 거지. 적절하지, 그죠? 찐다. 찐이지. 됐나요? 그리고 희미한 고리가 있고 여러 개의 위성이 있다. 그러니까 목토천에는 무조건 고리와 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고리가 제일 잘 보이는 애가 누구다? 토성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해왕성 갈게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고 천왕성과 크기가 성분이 비슷해갖고 파란색을 띈다. 무슨 색을 띈다? 파란색. 천왕성은 무슨 색? 청록색. 해왕성은 파란색. 근데 시험지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비교해갖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 목성이 뭐 있었어? 대적점. 해왕성이 뭐 있어? 대흑점. 서로 비교해갖고 기억하면 돼. 얘가 잘 나와. 별표처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희미한 고리와 여러 개의 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흑백으로 봐서도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수성은요 누구 같아? 달 같아. 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면 수성이야 라고 찾으면 되지. 운석 구덩이. 진짜. 됐죠? 그 다음에 화성은요 아까 뭐 중요하다 그랬지? 극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화성 극관이 있으면 화성이야 라고 찾으면 돼. 됐니? 목성은요 가로 줄무늬와 그 다음 또 뭐? 적점. 그렇지, 대적점. 요거 찾으면 이게 목성이구나 라고 찾으면 된다고. 흑백으로 나와도 이런 것들은 보일 거니까. 이해가? 토성은요 뭐 아름다운 뭐 있어? 고리. 갈레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갈릴레오. 오, 갈릴레이가 다른 사람들이 만원경을 발견을 한 거를 보고서 그럼 나는 이걸로 천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조를 해갖고 천체 만원경을 발견했어. 만들어갖고 토성을 봤는데 와우, 토성이 귀가 달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성이 귀가 달렸네?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천왕성은 뭐 생각할까? 총록색. 패스. 해왕성은 뭐 생각하라고? 흑점. 그러면 천왕성 특징 없잖아. 금성도 특징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할까? 희미한. 얘가 좀 깨끗해. 얘는 좀 더러워. 이렇게 비교하면 돼. 왜요? 봐봐. 그걸 흑백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천왕성 매끈매끈해갖고 깨끗해. 깨끗. 얘는 좀 들어. 느낌 오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흑백으로 돼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I can.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에 외소행성, 모양이 둥글고 태양주를 공전하는 천체로 공전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냥 뜻만 알아두세요. 소행성, 모양이 불규칙하고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 밑줄. 소행성의 위치가 어디? 화성과 목성 사이. 근데 화성과 목성 사이 쫙 우리가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 8개잖아. 8개. 8개를 반띵해. 그럼 딱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그렇지. 여기에 뭐 있다고? 소행성들이 개 많어. 엄청 많어. 크기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지네 멋대로 생겼어. 이건 소행성. 됐죠? 외소행성하고 행성은 둥글게 생겼어. 알겠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 됐나요? 넘겨. 이거 외우면 돼. 자, 114쪽에 보시면요. 행성의 분류 나와 안 나와? 야이야. 자, 내행성, 외행성이라고 나왔죠? 야, 우리 어디 살고 있어? 그래, 지구 안쪽에서 도는 애들을 우리는 안내자 써서 무슨 행성? 내행성. 지구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은 무슨 행성? 외행성.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지? 지구는 뭐예요? 지구. 소행성? 내가 살고 있는데. 됐나요? 됐냐 안 됐냐? 됐어요. 9분만 해도 9분만. 됐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분류 나와 있죠? 야, 행성 총 몇 개라고? 8개. 그럼 몇 개씩 짝을 지어? 4개씩. 아까 여기 짝 졌지? 거기서 요 앞에 있는 4개를 우린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 여기 있는 무슨 행성? 목성형 행성. 여기 4개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지구거든. 요 4개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목성. 이렇게 해갖고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비교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무조건 나오겠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지구행성, 목성행성 비교해 있는 표 보이죠? 보이죠? 질량 비교되어 있고, 반지름 비교되어 있고, 밀도 비교되어 있고, 위성수 비교되어 있고, 고리 비교되어 있고, 표면 상태 비교되어 있죠? 이게 나와요? 아니거든요. 당연히 다 나오겠지. 자, 그럼 질량 볼게요. 자, 거기 밀도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세요.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 외워.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는 뭐라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지구행성하고 목성행성 질량 봐봐. 누가 더 커? 목성행성이 크죠?
반지름 봐봐. 반지름이 결국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근데 반지름도 누가 더 커? 목성 행성이 더 크죠? 네. 그럼 부피도 목성 행성이 더 큰 거지. 네. 근데 왜 밀도만 지구형 행성이 클까? 밀도는 막 따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엄청난 열을 내보내죠. 네. 그 열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지구형 행성들은요. 그 열에 의해서 가벼운 성분의 원소들은 그 열 때문에 다 튀어나간 거야. 무거운 애밖에 안 남은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어? 먼지하고 모래하고 막 섞여져 있는 곳에다가 선풍기를 빵 틀어버리면 모래 날아가 안 날아가? 먼지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문지만 내는 거요? 먼지가 더 가벼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지구형 행성은 그래갖고 무거운 애들밖에 안 남아갖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들 어떤 애들이 남아있어? 가벼운 애들만 이제 이쪽으로 다 밀렸으니까. 걔네들끼리 모여서 행성이 된 거라고. 쉽네. 이해 가셨어? 네. 뭔 느낌인지 이해 가죠? 네. 이해 갔지?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작지만 암석으로 돼 있다. 질량이 크지만 많이 모여서 질량이 큰 거야. 하지만 가벼운 원소로 돼 있다. 이해 갔어? 그래 이해했어. 이해 갔어? 자, 그래서 평균 밀도를 보면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되는 값인데 지구형 행성이 질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상대적인 값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목성형 행성은 질량도 크고 뭐 대충 만이라고 치자. 오케이? 응. 아 부피도 커. 부피도 큰데 부피는 10만이라고 치자. 크잖아. 밀도 0.1. 그지? 근데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100밖에 안 돼. 네. 근데 부피도 작고 100밖에 안 돼. 이렇게 상대적인 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유일하게 이긴 게 밀도밖에 없어. 다 졌어. 봐봐. 지금 질량도 졌잖아. 그지? 반지름도 졌지? 위성수도 졌지? 고리도 졌지? 유일하게 이긴 거 누구밖에 없다고? 밀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네. 수성이랑 응. 목성이랑 만약에 충돌하면은 뭐가 깨질까요? 네가 깨져. 조그만한 게 깨지 아닌데? 지금 깨질래? 목성이 깨지지 않냐? 목성 기체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로 보시면 Y축에 뭐가 있고 X축에 뭐가 있다라고 쳤죠. Y축에 질량 나와 있죠. X축에 반지름 나와 있죠. 그럼 목성 행성은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거고. 지구 행성은 반지름도 작고 뭐 질량도 작으니까 왼쪽 아래 위치에 있어야겠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X축에 뭐가 들어가고 Y축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니네가 그럼 그 위에 있는 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네들이 누구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태양으로 가자고. 자, 태양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어마어마하게.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항성. 네모쳐나 항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에요. 별을 다른 말로 항성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건 태양의 표면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건 태양의 대기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변에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그랬죠. 네.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태양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태양도 뭐를 해요? 자전을 해요. 자전은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우린 태양에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이 자식이 자전하는지 어찌 알아요 이거지. 그걸 알려주는 게 태양의 어디 부근에? 표면 부근에. 무슨 부근에? 표면 부근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둬야 되는데 하나는 태양의 표면 자체를 우리는 광구라 그래. 광구. 뭐라고 한다고? 광구. 빛광자. 그 구 형태로 돼 있잖아. 그래서 광구라 그래. 광구. 뭐라 한다고? 광구. 태양의 표면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하자고? 광구. 이 광구에 보이는 게 딱 두 개 보여. 몇 개 보인다고? 두 개 보이는데 하나는 무언 보이는가 뭐냐? 쌀알문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쌀알무늬.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 흑점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흑점. 자, 쌀알무늬, 흑점 왜 생기느냐?
태양 중심부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뭐 계속 뿜어져 나와요. 핵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빡 뿜어져 나오면서 샥 다이렉트로 열을 막 전달해주는 복사층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복사층.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요 바깥쪽에서는요, 그 열을 받아서 얘네들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 대류현상. 뭐 일어나? 대류현상. 뭐 일어나? 대류현상. 뭐 일어나? 대류현상. 좀 많이. 그러니까 니네가 뭐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 그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퍽퍽퍽퍽 올라와 안 올라? 그것도 대류현상이거든. 와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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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니야? 태양 표면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쌀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국 무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이 대류현상이 우리 위에서 보이는 거니까 쌀알무늬처럼 보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갔어 안 갔어? 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웠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날 때 여기서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지?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발생하지? 그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대류현상을 못 일어나게 이렇게 쳐 막는 애가 있어. 바로 이금이. 막는데 여기는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정도 돼요. 그냥 6000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도라고? 6000도 개 높아. 그지? 그런데 얘가 올라 그러는데 이러한 자기장 때문에 막는 애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와 안 올라와? 못 올라오니까 요거보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 더 낮아지겠지? 더 낮아지는 게 4000 켈빈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잖아. 근데 얘보다는 어때? 낮지?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식은 태양 표면 약간 뭐 누리끼리 한 그 색으로 보이는데 얘는 그거보다 어떠니까 온도가 훨씬 더 낮으니까 그게 검게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흑점이라고 하는 거야. 흑점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태양 표면을 우리 뭐라고 하자고? 광구라고 하는데 태양 표면은 뭐도 있고요. 쌀알무늬 무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무슨 현상 때문이라고?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뭐도 보인다고? 검은 거? 흑점. 주변보다 온도가 몇 도 정도? 2000 켈빈 정도 더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뭐해서? 상대적으로 뭐해서? 어둡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땐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K가 뭐예요? 뭐? 아유 저기 온도 단위야. 온도 단위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씨를 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0도씨다. 그거를 K라는 단위로 바꿔주면 27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요 관계야 그냥. 그럼 내가 얘를 도씨로 바꾸려면 여기다 273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냥 온도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여기서 273 빼도 뭐 3000도씨 이상인데 뭐. 타지 않아요? 되면. 어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검게 보이는 거야. 그 친구 우리 뭐라 하자고? 흑점. 이해 갔어? 요 흑점이 잘 나와 시험에. 왜 잘 나오느냐? 이 흑점이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흑점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더래.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럼 태양은 지구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자 봐봐.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지금 지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자고? 태양이라고 치자. 자 태양이 자전을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주먹이 뭐라고 생각할까? 흑점이라고 치자. 자전을 하면서 흑점이 이렇게 내 입장에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근데 니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그렇지. 니네 입장에서 동에서 서로 간 거지. 그럼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이것 때문에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라고. 이거 시험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 자 흑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 지구에서 봤다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 봤어. 그럼 태양 입장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서에서 동으로. 태양 자체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 갔어? 네. 시험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잘 나온다. 태양 표면을 뭐라고 하자고? 광구 뭐라고?
광구 태양 표면이 두 가지 있어. 하나 뭐? 쌀알무늬. 하나 뭐? 흑점. 흑점 이동해 안 해? 해.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어디서 봤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러면 태양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서에서 동으로 간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흑점의 이동을 보시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이니? 지구에서 흑점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하면 흑점의 위치가 변한다. 오케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에서 서로. 그럼 지구에서 볼 때잖아. 그지?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이 자전한다. 별표.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요. 그 그림 보세요. 코로나.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세 개의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흑점이 이렇게 있었지. 근데 두 번째 그림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그림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돌아요. 얘는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근데 얘는 이동 속도가 거의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지. 그죠? 네. 이것도 가로로 잘라놓은 위도라고 친다면 뭐라고 친다면? 위도.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흑점의 이동 속도가 어떻다? 달라진다. 얘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지나가는 그 각도가 다 어때야 돼? 일정해요. 일정해야 돼! 소라! 눈 일어나. 이씨. 이게 졸고 있어. 이씨. 스탠드업. 네? 스탠드업. 대이소. 아니, 잠깐 눈 스탠드업. 의자 위로 올라가. 신발 벗고. 그래도 위에 공부 망이 맞잖아. 자, 뭐에 따라? 위도. 위도에 따라 흑점의 이동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 액체가 아니라 액체. 기체로 되어 있어서 적어놔. 위도에 따라서 흑점의 이동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표면이 뭐라면 고체라면 이동 속도 차이가 안 나야 돼. 네. 같이 움직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되십니까? 네. 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로 가자고. 대기. 뭐라고? 대기. 대기. 자, 대기에는 두 가지 있어. 체층과 코로나. 그 코로나 아니야. 아니. 네. 자, 체층 먼저 갈게요.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체층이라고 한대. 광구가 한 6000도라 그랬잖아. 그지? 체층은 6000도보다 조금 더 높아요. 광고가 뭐였죠? 표면. 체층은 뭐 한 만 도씨까지도 올라가요.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개 뜨거운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코로나 봐봐. 체층 위에 멀리 뻗어있는 진주색 또는 천백색 대기층으로 온도가 와우 100만 도 이상이네요. 대기가 더 높아. 체층이 어디? 선우야 자니? 네. 아니지? 정신 차려. 100만 도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볼게요. 홍염 플레어 보여요? 네. 홍염, 광구에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를 싹 솟아 올라가고 불꽃이나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한 만도 이상 된대 얘가. 플레어, 흑점 부근의 폭발로 체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지는 현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폭발 나오면 홍염, 플레어. 오케이? 네. 불꽃 고리 이렇게 나오면 뭐야? 홍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모두는요. 언제 볼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렇지. 어떤 일식? 대기일식. 그거 중에 별표 쳐놔. 얘네들은 언제만 관측 가능하다? 계기 일식 때 관측 가능합니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116쪽 피세요. 폈나요? 자, 근데 이 흑점 수가 누구의 수가? 흑점 수가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들에 네. 흑점 수가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어떤 거야? 활발해요. 활발한 거야. 이유는 아까 여기서 대전된 전하들이 이동한다 그랬지? 네. 그 대전된 전하를 만드는 게 결국 이 핵융합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할 때 대전된 전하들이 생기거든.
그럼 당연히 자기장을 많이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흑점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누가 많은 거야? 흑점. 흑점이 많은 거야. 근데 흑점이 제일 많았을 때가 예를 들었고 1999년이다. 그러면 다시 많을 때는 몇 년? 10년 뒤. 11년 네? 주기니까. 아, 11년 주기. 몇 년 주기라고? 11년 주기니까 2010년. 2010년이 됐을 때 다시 또 많아지겠지. 또 다시 많아질 때는 2021년이 되겠죠. 신기하네. 그러면 그 많아진 거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거에 대한 현상들이 있어요. 가장 많을 때를 극대기라고 하고 가장 적을 때를 어떻게 뭐라 그래? 극소기라고 하는데 거기 잠깐 보면 태양의 활동이 극대기 1979년 때 많았대. 그죠? 네. 그리고 뭐 1989년 대충 한 10년. 그리고 200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11년 주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라는 거지. 거의 11년 뒤. 거의 11년. 근데 요 왼쪽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봐봐. 극소기 때 코로나가 작았잖아. 근데 극대기 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죠. 네. 아, 일단 우리가 극대기를 볼 때는 언제? 코로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 밑에 보실게요.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져서 흑점의 수가 많아진다.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요. 밝기가 밝아지고요. 홍련, 플레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요. 태양풍이 더 강해져. 아까 태양풍 부야 내보낸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 개념이야. 그럼 지구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읽어볼게요. 선우 읽어. 정신 못 차려 저것도. 네? 아니 그 태양의 자기장이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네, 오로라가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오로라 관측하려면 태양의 극대기 때 가야지 오로라를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자기 오로라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알겠니? 두 번째 읽어.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또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델린저 현상 기억해도 됐나요? 핸드폰 안 터진다고. 또 선전 시설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이 그렇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대. 큰일 났네. 또 인공위성 고장 및 오작 등이 그렇지 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가 불안입니다. 그렇지 또 비행기의 항로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중 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지구에서의 현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고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2008년도 2001년도가 극대기였으니까 다음 극대기는 뭐가 될까? 2012년 정도 되겠죠. 그럼 다음 극대기는 2000 안돼. 올해. 그럼 갑자기 우리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너 어디야? SK인데 나 어디야? KT인데 나 어디야? 플러스인데 그러면 의심할 만하지. 이해가죠? 뭔 말인지 이해가? 천체만원경 잠깐 쉬었다 갈게요. 나이스. 힘들어. 천체만원경 학교마다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고. 오케이. 책봐. 모르는 거 스톱. 자, 천체만원경의 구조와 기능 나와 있죠. 네. 대물렌즈, 균형추, 가대, 삼각대, 경통, 보조만원경, 접안렌즈, 초점 조절 나사. 보입니까? 네. 초조나. 걔네 위치 눈으로 스캔하고 깡통. 걔네 역할 다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이따 질문한다. 알겠니? 네. 자, 일단은 대물렌즈 먼저 보세요. 대물렌즈 뭐라고? 빛을 모은다. 빛을 모은다. 그것만 기억해도 뭐한다? 빛을 모은다. 클수록 좋다.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다. 니네 저기 천문대 같은 데 가봤을 거 아니야? 네. 걔 그지? 네. 클수록 좋다. 두 번째 접안 렌즈 보세요. 찾았어? 네. 상을 확대한다. 뭐라고? 이게 상을 확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물 렌즈로 빛을 모은 걸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상을 확대해 갖고 봐야지. 맞죠? 네. 그래서 접안 렌즈를 교체하여 만원경의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물 렌즈는 교체를 안 돼. 박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접안 렌즈는 교체가 가능하다 이거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뭘 볼까? 보조하는 경우 봐봐.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 뭐라고? 파인더. 찾는다 이거지. 찾는다.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으로 배율이 낮아 시야가 넓어집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쌤 봐봐. 내가 얘를 찬홍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 네. 멀리서 보면 시야가 시야가 넓어지지. 가까이서 본다는 얘기는 배율을 더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높인다가 되는 거고 멀리서 보면 배율을 낮춘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이거를 가까이서 봐.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 이거지. 내가 보려고 하는 거를.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 주 망원경보다 배율이 어떤 애를 쓴다? 낮은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파인더는 방향이 이쪽인데 주 망원경은 방향이 이쪽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럼 얘네들 방향을 일치로 만들어야겠지. 네. 그리고 얘로 먼저 찾고 얘로 확대해서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게 무슨 망원경이라고? 보조 망원경 또는 뭘 한다고? 파인더. 시야가 넓다. 왜? 멀리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 그치? 네. 가까이서 보면 좁은 공간밖에 안 보이잖아.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경통 보세요. 대문 렌즈하고 저번 렌즈를 연결해주는 통이요. 별거 없지? 네. 맞지? 네. 그 다음 균형추 보세요. 경통부와 무게 균형을 맞춘다. 경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네. 아니 내가 어딜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늘을 보려면 대문 렌즈가 위쪽으로 향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균형추다 이거지. 이해 갔어? 네. 그 다음에 가대 뭐라고? 네. 가대 말고 밑에 삼각대 먼저 보세요.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게 경통과 가대를 받쳐줍니다 라고 나왔지. 네. 그 삼각대하고 망원경하고 그 중간에 연결해서 경통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 가대. 되셨어? 특징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천체 망원경 조립 순서 먼저 볼게요.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먼저 써야겠지. 네. 첫 번째 뭐? 삼각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대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추 끼우고 그 다음에 경통 끼우고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하고 저반 렌즈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 맞춰야겠지. 그 다음에 주 망원경하고 보조 망원경 사이에 뭘 맞춰? 시야를 맞추기. 되십니까? 네. 다시 첫 번째 뭐라고? 다음 주에 저 친구 5시에 오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책은 2학기 5천 아직 사지 말라 그랬는데. 프린트 해줄게요. 그게 낫다. 네, 제가 일단은 프린트 해줄게요. 네. 첫 번째 뭐라고? 삼각대. 두 번째 가대. 가대. 세 번째 균형추. 균형추. 네 번째 경통. 경통 위에다 끼고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하고 저반 렌즈 끼고 그 다음에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주 망원경하고 보조 망원경하고 시야를 맞춰주면 돼요. 다시 됐어? 네. 첫 번째 요거 고개 들어. 첫 번째 뭐라고? 삼각대. 그 위에 가대. 가대. 그 위에 균형추 대려고 그 다음에 경통하고 저반 렌즈 끼고 맞지? 그 다음에 균형 맞추.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뭐야?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어. 시야 맞추기. 그래서 총 7가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순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요. 잘 나오겠지. 잘 나오겠지. 자,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볼게요. 지역 1급. 1. 주위가 트여있고 주변에 불빛이 없으면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한다. 별 봐야 되는데 주변이 환하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그지? 네. 두 번째.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한다. 세 번째. 보조 망원경으로 찾은 천체를 망원경의 저반 렌즈로 보면서 초점을 맞춘다. 오케이. 네 번째. 저반 렌즈로 볼 때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서로 관측한다. 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순서로 배율할까? 처음부터 커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지. 부담스러운 걸 떠나서 애를 찾기가 힘들 거고요. 또 시야가 고배율로 보면은 너무 좁죠. 그러니까 넓은 시야에서 먼저 보고 확대를 쫙 가는 게 좋겠지. 네. 니네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확대가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보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저배율로 있는 상태에서 확대를 쫙 해갖고 이렇게 가까이 초점을 맞추는 거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네. 자, 오른쪽 플러스 강의 2번에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시야 맞추기라고 나와있는데 파인드 정렬이래. 뭐라고? 파인드죠. 파인드 정렬. 자, 주 망원경은 그딴 식으로 되어 있고 보조 망원경은 요딴 식으로 되어 있어. 저반 렌즈로 보는 주 망원경 시야의 중앙에 물체가 오게 한 다음 이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요걸 우린 뭐라고 하자고? 파인더 정렬. 왜? 일단 파인더로 먼저 보고 주 망원경으로 볼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오케이.
자, 천체 위치 좀 볼게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천체 만원경은 관측 대상의 상하 좌우가 바뀐대. 뭐가 바뀐다고? 상하 좌우가 바뀐대. 상하 좌우가 바뀌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미니가 보여.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지? 네.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좌로 아래로 만원경을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상하 좌우가 바뀌었다며. 네. 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해? 올려. 우로 위로 해야지 미니가 일로 올 거다라는 거지. 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 네. 이해가?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배율과 고배율을 할 때 크기 보세요. 저배율 때는 시야가 넓죠? 네. 고배율 때는 개 크지?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도. 그래서 학교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쌤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 뭐라고? 삼각대. 두 번째? 가대. 그 다음에 균형축. 그 다음에 경통. 그 다음에 보조하는 경우 저반전지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 맞추고 마지막에 파인더 정렬.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풀다가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다 하고 나는 저쪽 1강의실에 있을 테니까 여기 남아서 계속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다 못하면 절대 안 보낸다. 네. 지난주처럼 뭐 와갖고 죽여버릴 거야. 알겠니?